11월 13일.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었어요.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해요. 병원에서 들려온 그 끔찍한 소식을. 내 아들 테일이가 평화시장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는 소식을 말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요? 내 품에 안겨 웃던 그 아이가 22살의 나이에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테일이는 14살 때부터 평화시장에서 일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린아이였거든요. 키도 작고 왜소한 체구의 순한 눈을 가진 아이였는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나가야 했어요. 처음엔 심부름꾼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재단사가 됐죠. 평화시장 3일 피복이라는 작은 업체에서 말이에요. 그곳은 정말 열악했어요. 지하 반지하 같은 곳에서 형광등, 불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어린 여공들과 함께 하루 14시간씩 일했거든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환기도 안 되는 곳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해야 했죠. 그런데도 월급은 고작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방세도 제대로 낼 수 없었어요. 테일이는 그런 현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도 가고 싶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어느 날 테일이가 집에 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대요.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던데. 그때 전 몰랐어요.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그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테일이는 도서관에 가서 직접 근로기준법을 찾아보고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법조문을 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사장에게 말했죠. 사장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가 너무 오래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사장의 얼굴이 변했어요. 야, 이 자식이 어디서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어. 일하기 싫으면 나가. 테일이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어요. 20살짜리 청년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로기준법 이야기만 꺼내면 빨갱이다, 말썽쟁이다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죠. 그때 테일이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요. 엄마, 법이 있으면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테일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먼저 평화시장의 실태를 직접 조사했어요. 몇 개월 동안 발로 뛰면서 각 업체의 근무 환경, 임금, 근로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결과는 참혹했어요. 대부분의 업체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을 시켰고 휴일도 없었어요. 특히 어린 여공들은 더 심했죠. 15살, 16살 어린아이들이 성인보다 더 혹독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테일이는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 곳에 호소했어요. 노동청에도 가고 신문사에도 찾아갔죠.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평화시장 노동자가 민원을 넣었다고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테일이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저도 함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순진한 아이가 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테일이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청와대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대통령님께, 평화시장의 어린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세요.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썼는지 몰라요. 글씨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테일이는 동료들과 함께 바보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자신들을 바보라고 부르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공부하고 서로 도우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면서도 테일이는 점점 야위러 갔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문제에만 매달렸거든요. 태일아, 내 몸부터 챙겨야지. 이러다가 너까지 쓰러지면 어떡하니? 엄마, 전 괜찮아요. 이 일이 더 중요해요. 1970년 11월 13일. 그날 아침 태일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도 말끔히 빗었죠. 그리고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왜 그런 예감이 들었을까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오후에 태일이는 동료들과 함께 평화시장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작은 집회였죠. 하지만 아무도 가져주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스쳐 지나갔고 경찰들만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태일이가 외쳤어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도 사람이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었어요. 성냥을 그었어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것이 내 아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화상이 너무 심했어요. 온몸의 80% 이상이 화상을 입었죠.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면서도 태일이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어린 친구들 도와줘야 하는데. 13시간. 그 긴 시간 동안 태일이와 저는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태일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었는데. 엄마, 괜찮아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꼭 그럴 거예요. 다음 날 새벽, 태일이는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22살의 나이에.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태일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태일이가 목숨을 걸고 외친 그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태일이가 떠난 후 저는 전태일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소선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아들의 뜻을 이어가야 하는 어머니가 된 거죠. 하지만 저에게는 큰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를 모른다는 것이었죠.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저는 한글도 겨우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문서도 써야 하고 법률 용어도 이해해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다른 사람들이 써주는 유인물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남몰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글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밤마다 촛불 켜놓고 한글 연습장에 다시 써내려갔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도 포기하지 않았죠. 엄마가 무식해서 태일이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글 연습을 했어요. 어린 손자들이 할머니 뭐 해요? 하고 물으면 할머니도 공부하는 거야 하면서 말이에요. 몇 달 후부터는 짧은 유인물이라도 직접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노동조합 회의에서도 떨리는 목소리로나마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느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웠어요.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일이의 그 마지막 외침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비정규직 문제, 산업재해, 낮은 임금. 태일이가 제기했던 그 문제들이 형태만 바뀌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 제게 선택이 있었다면 저는 태일이를 말렸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테일이는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써봤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한 청년의 목숨이,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자식이 그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의 테일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테일이는 말했어요. 죽음으로써 한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한거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바래요. 더 이상 누구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테일이가 꿈꾸었던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답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쉴 때는 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요. 그 소박한 꿈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이소선 여사님은 40년 동안 아들의 뜻을 이루시고 2011년 82세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소선 여사님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전태일 열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말이죠.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여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구독 누르고 따뜻한 마음도 함께 나누세요.